안녕하세요. 기자 겸 작가인 토리입니다. 성공의 기준은 저마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모두 자신의 기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취와 성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건강, 마음, 재정 관리, 인간관계를 비롯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분야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단번에 다 알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이 바로 부자의 모험이란 책입니다. 여기서의 부자는요, 성공한 사람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이 볼수록 신기한데요. 이 책은 뭐랄까, 비타민, 마그네슘, 철분, 아연 이런 거 다 조금씩 넣어놓은 종합 영양제 한알 같은 책입니다. 이 책을 쓰신 저자분도 기능의학 전문 의사세요.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각 분야의 모든 것을 아주 압축적으로 엑기스만 뽑아서 알약 하나에 담듯이 정리를 해놨거든요. 주변에도 꼭 한번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그러면 이 책에서 알짜 중에 알짜를 10가지만 뽑아서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여러 의학적인 연구 결과들은요, 우리의 몸이 생각한 대로 반응한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스트레스 관리가 필수적인데요. 4명 중에 3명 정도가 회사에 가기 싫어하는 우울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접했다고 해봅시다. 여기서 평범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 많은 사람들이 일 때문에 우울해하고 있구나. 역시 나만 우울한 게 아니구나. 하지만 성공하고 싶다면 생각을 한번 바꿔봐야 됩니다. 왜 4명 중에 1명은 우울하지 않은 거지? 이걸 알아야 성공하기 때문이죠. 성공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관리에 뛰어나고 더 좋은 성과를 냅니다. 긍정심리학자인 하버드대 교수 쇼 아처에 따르면요, 수학시험 전에 행복한 순간을 떠올렸던 학생들의 점수가 더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영화 승부 혹시 보셨나요? 거기 보면 돌부처라고 불리는 이창호 구단이 경기가 잘 안 풀려서 긴장한 순간 가장 편안한 아버지의 시계방을 떠올리면서 내면의 평안과 행복감을 찾고 그때부터 파죽지세로 이겨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과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직장인 업무 수행에서도 긍정적인 직장인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37% 높은 실적, 긍정적인 영업사원은 56% 더 높은 실적을 보인 것으로 나옵니다. 성과의 2가지 조건은 바로 긍정정서와 에너지라는 것이죠. 긍정적 마인드로 스트레스 관리만 잘해도 성공의 기본적인 조건을 갖춘 겁니다. 2번째, 성공한 사람들은 잠을 잘 잔다. 수면은 스트레스 관리와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잠을 못 자면 불안 수위가 30% 정도까지 올라간다는 것이 2019년 UC 버클리 연구진에 따라 밝혀집니다. 2022년에는 잠을 자면 나쁜 감정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스위스 베른 대학교 연구진이 밝혀냅니다. 잘 잔다는 것의 기준은 7시간, 8시간 정도 하루에 자는 건데, 이렇게 자려면 반드시 카페인과 알코올을 끊고 자기 직전 블루라이트를 멀리하고, 또 수면 직전에는 운동을 금지하고 적정한 침실 온도 20에서 25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쉬운데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원래 성공하는 길이 쉬우면서도 어렵잖아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속는 셈 치고 딱 2주만 카페인을 끊어보라고요. 3번째, 부자들은 자세가 바르다. 이게 멘탈과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멘탈이 강하다는 것은 감정을 내가 잘 조절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은 편도체에서 주관합니다. 감정을 잘 조절한다는 것은 이 중에서 편도체가 안정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편도체가 민감하면 흔히 말하는 유리 멘탈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강철 멘탈을 만드는 이 편도체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 바로 이때 자세가 중요합니다. 뇌신경을 이완시키는 자세가 중요한데요. 그러려면 허리를 쭉 펴고 척추를 바로 세우고 경추도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하세요. 얼굴 근육에는 힘을 빼는 게 좋은데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른 자세로 심호흡과 이완을 하면 편도체가 강해진다니 참 놀랍습니다. 지금 바로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면 심장 기능이 좋아지고 심장 기능이 좋아지면 심박동수가 줄어듭니다. 한번 박동할 때마다 순환되는 혈액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이게 편도체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유산소 운동은 건강과 다이어트뿐만이 아니라 멘탈을 만들기 위해서도 중요하다니 정말로 좋은 팁 아닌가요? 운동하면서 나의 편도체가 점점 안정화되고 있다. 나는 강철 멘탈이다. 이렇게 주문을 한번 걸어보세요. 자세는 그 자체로 나의 감정을 반영합니다. 4번째, 부자들은 항스트레스 영양소 3총사를 먹는다. 부자들도 의학적인 보조제를 활용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공적인 삶은 결국 성공적인 마음가짐,
정신관리, 스트레스 관리에서 나옵니다. 때문에 스트레스를 관리해주기 위한 자기관리가 중요한데 이때 중요한 영양제가 마그네슘, 비타민C, 오메가3입니다. 저자는 이것을 항스트레스 영양소 3총사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하자면 비타민 D. 이 영양소들은 기능의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영양소니까 항스트레스 3총사에다가 비타민 D를 보충제로 먼저 드셔보기를 권합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고 참 좋은 책이다 이렇게 느꼈어요. 어떤 책이 성공하기 위해서 챙겨 먹어야 될 영양제까지 챙겨주겠어요. 이렇게 제일 중요한 것만 딱 골라서 이거 하면 된다. 이런 스타일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것도 좋고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저것 다 좋고 중요하니까 결론은 알아서 판단해라. 이런 조언은 참 어렵잖아요. 5번째는 예스 세트를 기억하라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공감력이 높습니다. 공감을 잘 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성공적인 인간관계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공감력을 어떻게 높이느냐? 이게 문제인데 이 책에서 또 정말 꿀팁이 나옵니다. 공감을 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예스 세트입니다. 일단 상대와 라포가 형성되면 그때부터는 일이든 뭐든 보통 다 잘 풀리게 되죠. 그런데 이 라포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스 세트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처음 누구를 만나면 예스란 대답이 3번 정도 나오게 질문을 세팅해 놓는 겁니다. 네, 이 대답을 3번 정도 하면 보통 사람의 마음이 열린다고 합니다. 이 3번 예스 나오는 질문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상대가 예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걸 물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내에 어떤 강의를 하러 갔다면 여러분 강의 들으러 오셨죠? 네. 점심 드시고 오셨죠? 네. 강의 끝나면 다시 일하러 가시는 거죠? 네. 귀한 시간 내서 오셨으니까 집중해 주실 거죠? 네. 이렇게 청중이 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간단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청중은 네라고 말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자기도 모르게 이 강사에게 라포가 형성이 돼서 우호적으로 그 사람 말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최면이래요. 참 신기하고 유용한 팁이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6번째, 생각과 느낌을 구분한다. 이거는 성공한 사람들의 대화법인데요. 성공한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구분할 줄 안다고 합니다. 생각과 느낌이 뭐가 다르고 왜 구분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나 오해를 받는 것 같아. 이 말은 느낌일까요? 생각일까요? 이거는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불편하다는 건데 그래서 저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있네? 이렇게 여기면 그건 나만의 해석이 개입된 거죠. 다음으로 너가 떠난다니까 정말로 슬퍼. 이건 뭘까요? 이건 느낌입니다. 상대가 떠난다는 거는 현상의 객관적인 사실 관찰인 거고 뒤에 붙은 슬프다. 이건 해석이 개입되지 않은 그냥 순수한 나의 느낌인 거죠. 이걸 구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성공한 사람들은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고 관찰한 현상에다가 자신의 느낌만을 덧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 말에 오해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날 보고 인사도 안 하니까 무시당하는 기분이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봅시다. 무시당하는 기분이라는 말은 기분이 들어가니까 느낌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나의 해석이 개입된 생각을 말한 겁니다. 상대가 무시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면 이 말은 굉장히 공격적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걸 느낌을 이용해서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를 보고 인사를 하지 않으니까 속상하네? 뻘쭘하네 정도? 인사를 안 한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래서 속상하다거나 뻘쭘하다는 것은 상대의 의도와는 무관한 나의 느낌입니다.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대화에서 생각이 아니라 느낌을 전달합니다. 관찰한 그대로의 사실에다 해석을 배제한 자신의 느낌을 말하고 그런 뒤에 자신이 바라는 긍정적인 요구를 전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마 가까운 주변에서부터 너 되게 달라졌다 이런 반응이 나올 거라고 이 책에서 써놓고 있습니다. 자, 7번째는 좋은 평판을 만든다는 겁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평판이 당연히 중요하죠. 평판을 잘 만드는 것은 3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표정, 자세, 그리고 말투입니다. 표정은 당연히 웃는 표정이 중요하겠죠. 자세는 척추를 바로 세우고 경추를 바로 세우고 자신감 있는 자세, 어깨 펴고 자신감 있는 자세를 딱 2분만 취해도 자신감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이 20% 정도나 늘어난다고 합니다. 3번째는 말투인데요. 퉁명스러운 말투보다는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히 더 좋겠죠. 8번째,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한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우리가 무언가를 정말로 원하면, 염원하면 현실 세계가 그 염원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로봇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막 움직이는 로봇이에요. 그런데 이 로봇을 엄마로 여기는 병아리가 있어요. 이 병아리를 이 로봇 옆에다가 두면
아무렇게나 무작위로 움직이던 로봇이 그렇게 못하고 이 병아리 옆 근처만 계속 맴돌게 된다는 실험이 있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끌어당김의 법칙을 연구한 프랑스 의사 르네 페크가 쓴 논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로봇에 감정이 있나? 이런 의문이 들지만 이 이상한 현상은 양자 역학으로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양자는 더 이상은 나눌 수 없는 에너지의 최소량 단위인데 과학적으로 이 양자는 우리의 의식이나 관찰에 따라서 그 성질이 변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게 입증이 됐습니다. 이걸 양자 중첩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로봇을 움직이게 하는 양자가 옆에서 삐약거리는 병아리의 애타는 소리 때문에 감정적으로 반응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로봇의 움직임을 관할하는 어떤 양자가 병아리의 소리로 인해서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말해주는 바는 우리의 생각은 현실에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 둘은 매우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아주 강하게 생각하면 실제로 현실 세계도 그런 방향으로 움직일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도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잠재의식을 아주 잘 관리합니다. 나는 될 놈이다. 나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계속 생각하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합니다. 9번째, 심리적 역전을 극복하라.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실 어떤 걸 잘 못하는 건 우리 능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어떤 이유에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있기 때문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게 심리적 역전이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 중에는 말로는 돈 잘 벌면 좋지, 부자들 부럽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면서도 사실 내면에는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는 부자들은 사실 돈만 하는 탐욕스러운 사람들이야.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가치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야. 돈 그거 벌어봤자 뭐가 중요해. 이런 심리적인 기제가 무의식에 깔려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돈에 대한 나의 잠재인식이 그런데 내 삶이 어떻게 부자가 되기 위한 방향으로 열렬히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이어트에 계속 실패하는 것도 비슷한데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실은 살이 빠진 자기 모습에 대해서, 마른 몸에 대해서 잠재적으로 좀 부정적인 의식을 갖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걸 심리학적으로는 2차 이득이라고 한다고 해요. 우리는 의식이 아니라 잠재의식에서의 이득까지 따져보고 그 이득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는 거거든요. 나의 의식은 부자가 되고 날씬해져야 되는데 사실 잠재의식, 즉 2차적 이득에 따르면 반대로 행동하는 게 나에게도 낫기 때문에 그 반대 방향으로 자꾸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재테크에 미적거린다거나 다이어트를 포기하는 거죠. 이런 2차적 의식이 잠재의식에 깊이 박히는 이유는 어릴 때 어른들에게 계속 들었던 말 아니면 상처나 트라우마 그런 것들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상하게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자신의 잠재의식을 먼저 한번 점검해보고 그 부정적인 기원을 밝힌 뒤에 매일 나의 새로운 의지를 다지면서 바로 잡아야만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로 시간을 관리한다. 이건 사실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법칙을 비롯해서 아주 많은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시간 관리의 4분면, 이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는 그만큼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매트릭스는 일을 중요도와 긴급도를 기준으로 나누거든요. 이렇게 나누면 4가지 유형의 일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긴급하고 중요한 일은 회사 업무, 클라이언트, 이메일 회신 같은 거겠죠. 긴급하지만 안 중요한 일은 공과금 납부, 갑자기 걸려온 전화 이런 것들입니다. 긴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건 인터넷 스크롤링 하면서 SNS 하는 거, 흔히 말하는 시간 낭비하는 거죠.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은 그럼 뭘까요? 바로 건강, 인간관계 관리, 가족관계, 나의 장기적인 목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가장 먼저 가장 중요도를 가지고 해야 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죠. 하지만 만약에 긴급하고 중요한 일만 내가 열심히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일매일 열심히 회사 일하고 아이들 키우면서 치닥거리 해도 제일 중요한 나의 인간관계, 나의 건강, 장기적 목표와 비전은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하루하루 막는데 급급한 삶을 살게 되겠죠. 최선을 다해서 살겠지만 성공을 하기란 어려운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더 먼저 중요하게 해야 될 건요.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아무리 바빠도 운동은 해야 되고요. 자기관리,
명상, 가족과의 통화 이런 거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엔 당연히 급하고 중요한 회사 일, 당장 닥친 일 이런 것들도 해야겠죠. 이 나머지 쓸데없는 일들은 최소한으로 해야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10가지 필수 조건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책에 더 자세히 더 많은 팁들이 나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책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